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하이큐 치과 배욱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이큐 치과 배욱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네네네. 보니까 지난달에 나오셨을 때보다 조금 그을리신 것 같아요. 좀 야외에서 운동 좀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왜 그렸지? 그냥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오며 가는 그 차 안에서도 네, 그렇죠. 타고 진짜 그래서 요즘에는 더우니까. 선크림을 발라요. 그래요? 네, 저기 와이프가 선크림 꼭 발라야 된다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뭐 실내 자외선이 맞아요. 더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안 바르던 선크림을 매일 바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있어야 남편분들은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실련지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주제일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말하는 치과 간다, 뭐 규칙적으로 치과를 간다 이러면 클리닝에 한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 분들은 스케일링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스케일링 받고 왔어요. 뭐 한국 가서 스케일링 받았어요. 네. 뭐 치과에 뭐 얼마 전에 규칙적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치료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받는 이유 그리고 혜택 네. 그리고 또 스케일링의 종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클리닝 또 스케일링이라는 게 치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좀 단계가 아닐까. 이거부터가 잘 이루어져야 좀 치아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스케일링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스케일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검진도 받으시죠. 맞아요. 그리고 또 엑스레이도 찍고. 네네. 그래서 정기 검진을 포함한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클리닝 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클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동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네. 뭐 여러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운동을 뭐 꾸준히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또 가끔 생각날 때 하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 네, 그리고 아예 안 하시는 분들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과를 보더라도 이제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 환자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을 계속 받으시는 분들은 심지어는 뭐 10년 동안 계속 1년에 2번씩 계속 와요. 네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 2번, 3번씩 1년에 와서 클리닝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뭐 한 1년에 한 번 정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한 2년, 3년 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한 10년 정도 걸려요. 오시는데. 그런데 네네. 이제 오셨을 때 보면 많이 변해 있으시고. 이미. 네네. 뭐 그것도 그렇고 또 뭐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환자분들의 상황이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못 오는 그런 상황이 되시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시간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계속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일을 하거나 심지어는 토요일 날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맞아요. 이제 일하는 때 시간 빼기가 쉽지 않다. 본인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렇다 보면 또 뭐 1, 2년, 3, 4년, 5년 이렇게 그냥 가버리거든요. 맞아요. 네. 큰 문제가 없다 싶으면 그냥 스킵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도 문제고 또 비용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보험이 뭐 회사를 다니거나 개인 비즈니스 해서 치과 보험이 직접 있으시면 또 그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부담이 재정적인 부담이 되셔서 못 오시고 그리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신데 무서워서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그 구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2, 3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보험이 쓰셔도 이제 오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뭐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뭐 맞아요. 무서움 때문에 그리고 뭔가 불편하다 생각하니까 그냥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보험 커버 되는 것만 이제 하는 경우. 그런데 이제 보험 커버가 예를 들어서 되는 게 본인이 필요한 치료면 아주 좋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치료한 치료의 범위에 벗어나는 경우에
이제 보험을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비용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고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꺼려지게 되고 네. 그렇지만 또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뭐 우리가 뭐를 자주 하면 뭐 문제가 있어서 자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 짐에 가서 운동 계속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더 건강해요. 맞아요. 내가 어디가 약해서 그 일부러 가는 게 아니죠.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예방 차원에서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보시면 치료할 게 없어요. 네, 오히려. 네, 오히려 그게 없고 이제 오랫동안 그런 것을 어떤 생활 방식으로 쌓아 놓으셨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바로바로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군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사실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오랜 세월 이제 치과를 하시다 병원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환자들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뭐 사실 그 환자 입장에서도 클리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행지를 어디를 간다. 그럼 이제 환자분들 유럽 어디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이게 어떤 분들은 뭐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2번 다시 못 가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얘기를 하기를 호불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좋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좋지 않은 그걸 선호하지 않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뭐 여행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의료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네. 과학이라는 것은 이 호불호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된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주관적인 데이터도 있을 수도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로서 이제 뭐 나는 이거를 한다, 나는 이렇게 안 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가 어렵고 네.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어떤 전문인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판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네. 뭐 클리닝이 왜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당뇨를 찾아봤어요. 네. 근데 당뇨는 이제 많이 못 느끼는 상황이 많으신데 미국의 당뇨 환자분이 3,700만 명이랍니다. 3,700만 명이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그 10명 중에 1명 꼴이래요. 꽤 많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당뇨임을 모르시는 분들이 5분 중에 1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자각을 못한다. 네, 자기가 당뇨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나는 당뇨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뭐 어디가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당뇨더라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못 느낀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치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환자분들이 가장 진짜 끌려서 본인 의지는 아니지만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은 아프면 오세요. 맞아요. 네, 아프면 못 견디면. 못 견디면.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한 달 정도 참으시다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괜찮아지겠지 하시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클리닝에 관한 것도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이제 치과 의사 사이에 아니면 전문인들과의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 환자 입장에서 이제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또 잘못된 의견을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계속 가지고 계신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시면 한 20년 정도 이렇게 환자를 대하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말씀을 나누면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요. 파악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롭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기 잘못된 상식을 주입을 시켜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주관적으로 어떤 일이 솔직히 말해서 일어나면 또 그것을 믿게 되고 맞아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된다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클리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 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어릴 때 진짜. 네, 그래서 뭐 치아에 해가 돼. 맞아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뭐 얇아진다 막 네, 이러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클리닝 하고 나면 치아가 시리니까 네. 절대 자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떨 때는 클리닝 하고 나면 음식이 막 끼기 시작한다고 이제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클리닝 하면 이제 치아가 안 좋아진다는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막 고치려고 하지는 않고 이제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말씀을 했죠. 보통 이렇게 잘못 믿고 계신 분들이 이제 치과를 이제 자주 오시지 않고 그런 상황,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이거는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솔직히 뭐 그렇게 믿으실 수도 있고 그게 또 맞으실 수도 있는데 건강이라든지 뭐 과학에 관한 거는 증명이 된 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게요. 아니 근데 이제 보니까 원장님은 클리닝이라고 하고 한국 분들 중에서는 스케일링이라고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저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했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용어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네. 어떤 분은 뭐 입념이라고 그러고. 아, 그래요? 예. 입념은 여기 잇몸을 입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전라도 사투리라고 그러던데. 아, 그죠? 사투리가 저도 처음 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말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잇몸에 무슨 염증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입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스케일링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스케일링이란 말이 이렇게 비늘이에요, 비늘. 네네. 네, 그리고 스케일링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비늘을 벗긴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많이 하면 자꾸 뭐 이빨이 약해진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 하는 도구로 이렇게 긁어냈는데 치아가 같이 긁힌다. 그럼 치아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치아는 이렇게 그거를 했다고 해서 긁히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치아가 벌써 상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하이퍼칼시피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치아가 변형이 왔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치 부식된 게 떨어져 나가듯이 같이 나오면 그건 이미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늘을 벗긴다는 그 의미로 스케일링을 하는데 이제 한국 분들은 보통 미국에서 뭐 덴탈 클리닝이다, 맞아요. 프로피다, 프로필렉틱 클리닝이다, 예방 클리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플렉이나 아니면 캘큘러스, 치석이라고 그러는데 치석을 벗겨내는 그런 어떤 치료를 뭐 스케일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여기 미국에서는 뭐 덴탈 클리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영어식으로 말을 하니까 오히려 더 그 지저분한 걸 띄어내는구나 그런 인식으로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마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한국 원장님들이 이제 스케일링이라는 만어를 많이 써서 스케일링하면 생각나는 거는 치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니 그렇다면 이제 아까 잘못된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조금은 말씀해 주셨지만 왜 클리닝이 필요한지. 자,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그 조그만 바로 막이 이렇게 생겨요. 그 막을 바이오필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 막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플렉이라고 그러죠. 플라그라고 한국 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게 어떻게 거기에 이제 붙으면서 그 박테리아가 이렇게 운집해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쌓여가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부드럽고 해가지고 제거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플라그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 침 속에 있는 미네랄들이나 이런 성분들이
그 플러그에 붙고 이제 그 플러그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수분이, 그러면 딱딱해지겠네요. 그렇죠. 수분이 빠져나가면 딱딱해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양치질을 해서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치과 안 가신 상황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 치아가 부러졌어요. 앞니 밑에가 부러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뭐 씹지도 않았는데 부러졌어요 해서 보시면 치석이 이제 덩어리로 붙어 있다가 치석이 이제 깨져서 나온 경우. 그러니까 진짜 그게 근데 마치 내 뼈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 이빨처럼 딱딱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치석들이 쌓이게 되면 이제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치과에 오셔서 그 비늘을 벗겨내신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치석들이나 아니면 플레이크들을 벗겨내고 이제 그것을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떤 주변 조직에 이제 파괴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잇몸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연세하고도 또 실제적으로 관계가 많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예를 들어 치석들 이런 거 있을 때 잇몸이 또 안 좋으시고 그러시면 그 주변에 치주 골이 이렇게 녹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치주 질환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양치질 매일 2번, 3번 하는데 맞아요. 무슨 쌓일 게 뭐 있냐. 치과에 가서 무슨 클리닝을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는데 항상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분들한테 답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그러게요. 그래서 궁금해요. 그럼 클리닝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치과에서 왜 클리닝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답을 생각을 했는 게 치과에서 클리닝 받는 거는 이제 양치질로 제거 안 되는 것들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양치질을 잘 하시더라도 잇몸 살짝 안쪽에 쌓이는 그런 플렉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치석들이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치질로 제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리고 양치질이 닿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클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앞니 이렇게 봐서 치석이 막 앞에 이렇게 쌓여 있고 위쪽 치아에 쌓여 있고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안 보이는 부분들을 주로 속에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더 문제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이제 클리닝을 치과에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하이큐 치과의 배우 원장님 모시고 클리닝, 스케일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진짜 디테일하게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왜 클리닝이 필요한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클리닝을 이렇게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다 동일하지 않잖아요, 상태가. 클리닝의 종류도 그러면 이 환자분들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수술을 하지 않는 클리닝도 수술을 하는 클리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잇몸 수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치과에 2번씩 이제 검진을 받으시고 클리닝을 일반적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해당 사항이 다 똑같지는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잇몸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분보다 치석이 훨씬 더 빨리 쌓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모든 분한테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한 10년 동안 치과를 안 오셨는데 간혹씩 진짜 치석이 좀 적게 있으신 분은 있어요. 의외로. 의외로.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치석이 많이 쌓이고 잇몸까지 이제 영향을 미친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했을 때 과연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오신 분하고 상태가 똑같느냐? 그러면 똑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분과 뭐 1년에 한 번 운동하신 분은 현격히 다를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기를 이제 한 5년, 10년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보통 1년에 2번씩 오셔야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10번을 못 오셨습니다. 뭐 20번 못 오신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1년에 2번씩 오시는 분들하고 상황이 똑같고 똑같은 클리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의학적으로 봐서도 문제가 없다면
구태여. 네. 1년에 2번 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사람들이 그럼 바보인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환자분께서 그래서 이제 종류를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치과에 가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그리고 또 뭐 한두 번 이렇게 오랜만에 가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 가시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검진을 하고 그 이제 상태를 보면서 이제 일반 클리닝보다는 이제 딥 클리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서 이제 딱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래요? 뭔가 네. 나를 좀 뭐 안 좋게 보나? 뭐 이런 의미인가요? 나는 그냥 일반 클리닝 하러 왔는데. 네, 그런데 왜 뭘 또 하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과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 아까 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건강 상황에서 이제 고혈압 환자, 고혈압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한국 분들도 보시면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60세 이후 뭐 65세 이상 되신 분들 보면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을 거의 많이 가지고 계세요. 맞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보더라도 고혈압 환자분이 그 7,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뭐 저기 당뇨 환자도 아까 말씀드렸지 한 3,700만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그 30대 이상의 그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비율이 50%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이게 진짜 맞나?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그래서 그 estimate 생각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치는 한 6,400만 명 정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서부터. 그렇죠. 이제 치주 질환은 결국에 아까도 당뇨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본인들이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치주 질환이 더 그래요. 네네. 모르세요. 거의. 자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 상태로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상태로 나타났을 때는 벌써 늦은 상황, 이제 그런 상황이 되시는데, 그래서 뭐 치주 질환이 뭐 그냥 잇몸 좀 붓고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또 가라앉는다고 믿고 계시고 또 실제로 또 가라앉아요. 그런데 그게 나아서 가라앉는 게 아니고 이제 몸에 뭐 면역 체계가 이렇게 그걸 이겨서 이렇게 하지만 그게 이제 사이클로 이렇게 생기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부었다 가라앉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부었는데 안 가라앉아요. 그때 이제 병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클리닝을 해서 도움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걸로는 부족하다. 네, 왜냐하면 이제 치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치석이 쌓인 그 어떤 위치적인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잇몸 안에 치석이 이렇게 깊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그냥 잇몸 겉에만 있는 곳을 치석을 제거하던 거랑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적인 면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마취를 하지 않고 하면 아프셔서 못 너무 하시고.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는 아니지만 이제 소수에 의하면 딥클리닝 하신 다음에 또 아프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긁어냈기 때문에. 좀 헤집어 놓은 거니까. 네, 그래서 한 달이 가는 센시티비티가 한 달 동안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이상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쌓이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딥클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그러네요. 네, 그런 좋았던 상황이, 기억은 없다. 네, 난 너무 힘들었다. 맞아요. 이런 상황이 되시는데 이제 우선은 이제 그거에 필요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딥클리닝을 뭐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스케일링이라고 말하는데 스케일링 앤 루플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늘을 벗기고 그리고 또 루트는 뿌리 부분이잖아요. 뿌리 부분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긁어내서 오히려 그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잇몸들이 잘 붙도록.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치석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군요. 그 루플래닝은 그 뿌리 표면을 부드럽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의 잇몸들이 잘 붙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그냥 언뜻 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치과에 가시면
치아 주변에 뼈가 어느 정도 있는지 네. 뼈하고 연관이 돼야지만 어떻게 보면 치주 질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뼈가 이렇게 수직으로 녹아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평적으로 녹아 있는 네, 상황. 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일반적인 클리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딥클리닝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심한 상황 같은 경우는 딥클리닝을 하셔도 네. 이게 다 모든 것이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깊게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경우에 이제 잇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잇몸 수술은 말씀드리면 이제 잇몸을 째서 네. 이렇게 절개를 하고 뿌리가 직접 노출을 시킨 다음에 그 뿌리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치석이 어디 있는 거를 보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의 그렇죠. 치주 질환 전문의들께서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이 딥클리닝이라는 게 한 네. 번만에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몇 번에 걸쳐서도 하게 되는 건죠?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희 병원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기로 많은 병원들이 한 번에 하지는 않고요. 네. 두 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마취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불편하시고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번 딥클리닝 반 정도 할 때 1시간 정도 그리고 또 너무 심한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일반적인 상식을 사용을 하더라도 생각을 하더라도 보통 클리닝 하면 40분 맞아요. 이렇게 50분 이렇게 실제적으로 클리닝 하는 시간은 그런데 네네. 이제 그런 거 하고 반쪽을 1시간 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어떤 레벨 자체가 다르겠죠. 네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치료라면 그런 것들을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야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네. 이제 봤을 때 어떤 경우는 약간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보더라인이 있어요. 그렇겠죠. 제가 네. 봐서 그러면 한번 해보고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건 아니에요. 도저히 일반 클리닝을 할 수 없는 상황.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못하겠다 이제 그러시면 세컨 오피니언을 들어보시라고 네네. 다른 병원에서 어떻게 네네. 생각하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딥클리닝이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이제 병원을 왔을 때 검사를 하겠죠. 네.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 엑스레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잇몸 안에 이렇게 치석이 쌓이는 경우들이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의 어떤 수직 감소라든지 아니면 수평으로 이렇게 뼈가 녹아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프로빙이라고 해서 이렇게 콕콕 찌르는 게 있어요. 네네네. 콕콕 찌르면서 거기에 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는 그런 거를 통해서 피가 나는지 그러면 염증이 있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딥클리닝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결론을 내리고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2번에 걸쳐서 하는데 진짜 심한 분은 4번에 한 경우도 있어요. 한쪽 4번을 나눠서 한쪽을 할 때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군요. 치석이 돌이에요, 거의. 진짜 어마어마하게.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인스트루먼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인스트루먼이 샤프하지 않으면 부러지고 그리고 아주 오래간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뭐 한 10년 동안 쌓인 게 화석처럼 그냥 네, 굳어져 버린. 그냥 잇몸 뿌리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마취하에 진행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잇몸 안에 긁어내고 네. 이렇게 돼서 정기적인 클리닝을 조금 더 자주 합니다. 1년에 3번 내지 심지어는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이런 분들은 네, 그냥 메인터넌스를 네, 하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그렇군요. 아우, 진짜 오늘 그 클리닝에 대해서 일반 클리닝과 딥 클리닝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약간 밖에 벗어나는 얘기를 또 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느낀 어떤 보면 20년 동안 치과 의사를 하면서 네네. 느낀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어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운에 바라면 안 되시고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잇몸 질환 나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증상 무증상이 무질병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 말을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왔을 때는 그 의사한테 맡기시고 믿지 않는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은 또 주관적인 의견으로 되고 몸에 해로울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병은 꼭 의사에게 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리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좀 정기검진 클리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